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목 접질림, 그 가운데에서도 인대를 다쳐서 생기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대단히 흔하죠. 특히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접질려서 다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무슨 운동이나 레저가 아니라도 평소에 보행을 하다가 혹은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삐끗하고 접질리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접질린 다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만성적인 인대 손상과 그로 인한 기능 부전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고, 그 결과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목 손상 후 관리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 대부분은 인대 손상인 경우가 흔하고요. 이것을 보통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먼저 발목 염좌가 왜 흔한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골반에 위치하는 고관절의 경우에는 상체를 지지하죠. 그 다음 슬관절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더하여 골반과 대퇴부까지를 지지합니다. 반면 발목은 상체, 골반, 대퇴부에 더하여 하퇴부까지 거의 체중 전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게다가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발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체중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80kg인 사람이면 5배를 하면 400kg이니까 순간적으로 발목에 0.4톤의 무게가 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발목 관절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성별과 체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폭과 길이가 약 3.5cm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절반 크기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크기의 발목 관절에 너무나 큰 하중이 걸리는 건데, 게다가 사람은 얌전하게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기도 하고 다양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목을 접지르기가 특히 쉬운 겁니다. 특히 옆에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구나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발목을 접질려서 다치는 경우가 대단히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발목을 접질렸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일단 첫째, 통증 때문에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이 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뼈를 다친 경우, 인대를 다친 경우, 힘줄이 손상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행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대가 아주 심하게 파열됐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전문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색칠한 부위에 압통이 있으면 역시 병원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내측이나 외측 복사뼈 부위 혹은 5번째 발등뼈의 기저부를 눌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면 골절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측이나 외측 복사뼈는 쉽게 만져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압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5번째 발등뼈의 기저부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의 외측면의 중심부를 만졌을 때 돌출된 뼈 부위가 이렇게 찾아지는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보통 골절과 인대 손상을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한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골절만큼 통증이나 붓기 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요. 하지만 골절과 인대 손상은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골절에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염좌 단계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대 손상은 보통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인대의 손상의 정도와 증상의 양상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1단계는 현미경 수준의 미세 손상만 있는 상태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면서 가벼운 통증과 붓기만 느끼는 경미한 손상이고요. 2단계는 인대의 부분 파열로 붓기와 통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보행이 가능은 하지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서 붓기와 통증, 피하 출혈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체중 부하나 보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가장 심각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체중 부하나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중 부하나 보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손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중간 단계 이상으로 인대 파열이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 골절 여부를 감별해야겠습니다. 만약에 골절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를 프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P는 protection, R은 rest, I는 ice, C는 compression, E는 elev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protection, 즉 보호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손상이 없게 착타식 부목이나 보조기, 보호대 등으로 염좌 부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좌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이나 장기적인 불안정성 같은 잔여 증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요. 또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rest, 즉 휴식인데 보통 통증을 조절하고 인대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기간의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통 염좌가 생기고 1, 2주면 통증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통증이 좋아지고 나면 내 이 접질린 손상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도 하고 일상생활을 다 그냥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치유되는 데에는 보통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바로 운동이나 스포츠, 레저를 재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특히 심한 염좌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격한 운동이나 등산 등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 즉 냉각 치료인데요. 얼음을 비닐에 담아서 수건에 감싸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스팩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장시간 유지하면 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반복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컴프레션, 즉 압박인데 붓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탄력붕대 등으로 염좌 부위를 압박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압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인들은 굳이 컴프레션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션, 즉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회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부는 보통 심장 높이에서 1m 이상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류가 가장 좋지 않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상이 있고 나면 잘 붓는데 이 붓기가 좀처럼 빠지기가 어려워요. 손이나 손목이라면 이렇게 들고 있기가 쉽지만 발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 붓기가 잘 빠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통증이 오래 갑니다. 재활이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 하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최고로 바람직하기는 심장 높이까지 들고 있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협탁이나 의자 등에 이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 발목 염좌를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즉 처음 다치고 발생한 발목 염좌를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대는 다쳐도 잘 보호하고 관리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체질적으로 너무 인대 자체가 유연해서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외상 이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습관적인 접질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인대를 다시 강화 봉합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옆의 그림과 같이 발목을 안쪽으로 꺾으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요. 정상의 경우에는 좌측 그림과 같이 거의 관절면에 변화가 없지만 인대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발목 관절의 한쪽 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하게 달려가거나 계단을 헛디디거나 혹은 울퉁불퉁한 지면을 잘못 디디게 되면 쉽게 발목 관절이 꺾이는 손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복사뼈에 연결된 인대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느슨해져 있을 때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봉합사가 연결된 금속 나사를 삽입하고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이 봉합사를 이용해서 느슨해진 인대를 다시 타이트하게 봉합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부연하자면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만성 염좌가 아닌 일반적인 급성 염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 방법으로 대부분 호전이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재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회복을 도와주고 재손상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쪽 발목 근육인 비골건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비골건은 발목 인대와 비슷한 방향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비골건을 강화하면 인대의 불안정성을 비골건 힘줄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손상이 발생할 때 비골건이 반사적으로 수축을 해서 손상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밴드를 내측으로 고정을 하고 발목을 반복해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운동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손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발만 가지고 서 있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균형 감각을 키워서 손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손상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목을 접질렸을 때, 즉 발목 염좌가 생겼을 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목 염좌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손상이기 때문에 이 관리법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원칙은 프라이스 요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고 회복 단계에서 추가 손상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